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간 성주간 한번 쉬고 부활 8구 축제 때 제가 게으름을 한번 펴서 또 한번 쉬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잠겼는데요.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우분들께서 우리 성당에서 일어나는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엇을 할지, 누가 할지, 얼마의 예산을 드릴지, 어떻게 할지를 모든 것을 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겠죠? 아니, 왜 모든 걸 다 신부님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럴듯한 변명은 교회법에는 법적으로 사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목평의회는 뭐예요? 사목평의회는 자문기관으로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유리한 이런 표현만 막 하겠죠. 이제 비겁하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루 종일 성당에 있으니까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정보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을까? 라고 또 혼자 변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유, 우리 본당 교우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있으시지만 누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듯한 변명들이에요. 자, 또 한편으로는 교우들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아유, 신부님이 오죽 알아서 잘했을까? 모든 걸 다 생각해서 알아서 했겠지. 아니면 사실 뭐 나는 그 일에 크게 상관도 없어서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러든 저러든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의견을 막 주고받으면 뭐 찬성, 반대 막 이렇게 막 의견들이 오가니까 아우 나는 피곤하게 살기 싫어. 그냥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해. 뭘 그렇게 고민들을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성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저 신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나쁜 놈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기초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또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해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당에서 일어나는 많은 결정들이 만약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결정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실제로 어떤 사제가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국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국가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 본당에 한번 비유를 해본 거예요. 자,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찬반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찬성하고 그냥 반대하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여론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엄청 복잡하게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크고 멀리서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국가는 어떤 공동체일까? 국가란 무엇일까요? 자,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자신의 이익을 너무 재물에만 맞추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위해서 친구, 우정,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가요. 그것을 다 개인의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각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펼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고 각각의 사람은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저 사람이 힘든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국가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어떤 공정성이 필요해요. 공정한 원칙,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약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동권, 어딘가를 가서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외치고 계시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혹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인간은 이타적인가?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고요. 돌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하죠. 사람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사람은 이기적인가? 사람은 이타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은 다 불필요한 말들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가 경쟁하는 좋은 의미의 경쟁이에요. 정의롭게, 평화롭게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속마음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순수하게 이타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약속하고 강제되는 것이지 알아서 사람이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도덕적으로만 살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든가 혹은 누구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법적인 장치와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반칙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 라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을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법적인 장치에는 크게 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 누가 잘못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하죠. 두 번째는 기소라고 해요. 야, 이거는 당사자 간에 조정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법원으로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맞겠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기소라고 합니다. 그 기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검찰이라고 하죠. 이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합니다. 하나는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하고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을 그들에게 왜 맡기는가? 그 일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요. 수사는 행정안전부인가요? 소속의 경찰이 합니다. 그거는 왜 그들이 하는가?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는 이 수사 기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법부의 권한이에요.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돼 있는데 수사를 강압적으로 반인권적으로 한다. 그러면 뉴스에 나죠. 왜냐? 기자들이 고발을 하니까요. 하지만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기가 힘들어요. 왜인가? 기소와 재판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맡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이 혹시 나를 좀 어떻게 해하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소가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언론이 제대로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론도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잖아요. 재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판은 공개하지 않거든요, 내용을. 그러니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하던데, 그 뭐 법원 가서 재판 받는다 그러던데, 뭐 검찰에서 몇 년 선고하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힘든 영역이라는 뜻이죠. 자, 이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국가라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반칙을 일으키지 않았는지를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알아서 잘 하겠지.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관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은 그들이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사람일 때이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되돌이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라고 하는 것,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을 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는 기관이 경찰이 99.4%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고, 단 0.6% 아주 일부만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또 기소도 해요.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법원에다 기소를 하는구나,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저놈을 법원에 세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99.4%와 0.6% 사이에서 큰 돈들은 어디에서 오고 갈까요? 99%에서 오고 갈까요? 0.6%에서 오고 갈까요? 대부분의 거대한 이익들은, 돈들은 0.6%에서 오고 갑니다. 자,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 같지만 결국은 이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혹은 잘못은 안 했지만 내가 처벌을 하고 싶다, 이런 욕망 사이에서 거대한 이권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과 당연히 사법부를 분리하고 있어요. 왜냐? 이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죠. 수사와 기소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집어넣고 싶은 사람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수사도 내가 하고, 그 사람 재판하라고 신청도 내가 할 거니까. 기소와 재판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소한 사람을 내가 재판해. 그러면 수사하고 싶은 사람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거죠. 둘 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주고 법적인 이런 잘못을 너희들이 가려주세요, 당신들 공부 많이 시켰으니까 라고 해서 권력을 준 건데,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이상한 거죠. 아니,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을 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죠? 그게 수사나 기소가 묶여있을 때이고, 기소나 재판이 묶여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자. 수사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고, 기소는 기소권을 가진 사람들만, 당신들은 그냥 기소만 하세요, 수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무리하게 수사하지 마시고, 이러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을 모두가 다 무서워합니다. 언론도 무서워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 무서워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사해서 저는 감옥에 보내야 되겠나? 라고 막 눈빛이 이렇게 보이면 모두가 떨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된 건가는 기나긴 역사지만 우리 불행한 일제시대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조금만 길게 할게요. 600조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자, 어디에, 자, 장애인들을 돕는데 얼마를 씁시다. 혹은 우리 기업가들에게 얼마를 보조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할 내용이 있다고 해보죠. 자, 얼마를 쓸까요? 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고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나누고 기업들을 돕는 데는 얼마를 나눌 것인가를 누군가가 또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 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자체를 결정하는 것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자, 얼마를 쓸 것인지 어떻게 나누어서 쓸 것인지 그 돈을 누가 받을 건지 말 건지를 모두 한 사람이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권리를 다 갖고 싶다? 도둑놈 씹보죠. 도둑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법적인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찬반이 분분한 것처럼 반반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은 2016년, 17년, 18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신문사들은. 자, 그 결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사법 개혁에 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현재 형태의 국회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2019년에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인터뷰가 아니라 국회에서 수사권은 경찰들이 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검찰은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일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왜 다른 얘기들을 할까? 저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기억을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게 말들을 할까?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단순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분리되어야 하는 당연한 현상을 왜 이렇게까지 언론들은 복잡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